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흥미로워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똑같은 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을까? 커리큘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강의를 구매하는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마 여러분 제 상세 페이지도 다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르셨을 텐데요. 상세 페이지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길게 페이지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보시면 제목이나 고객들의 니즈, 그리고 후킹하는 문구, 커리큘럼, 후기, 어필 포인트, 강사 설명, 혜택,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당연히 커리큘럼 부분이겠죠. 요즘 수강생분들은 모두 다 똑똑하기 때문에 강사가 얼마나 유명한지에 따라서 덜컥 강의를 구매하지 않아요. 혹하게 적힌 문구들도 이게 어그론지 아닌지 많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고 집중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만 여러분이 잘 만드셔도 구매 확률을 굉장히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한 2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커리큘럼을 매우 잘게 쪼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우 잘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게 쪼개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강사 양성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었어요. 1회차, 2회차부터 해서 9회차까지 이렇게 커리큘럼 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스 위에서 강사 양성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커리큘럼 어떻게 짰죠? 자, 이렇게 변했죠. 지금 OT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20번까지 있는데 20번까지 있지 않죠. 거의 50이 넘어요. 제가 한 52, 3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9개의 커리큘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50회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쪼개진 거예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 강의 내용이 훨씬 많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의 커리큘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커리큘럼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지금 커리큘럼, 오른쪽 커리큘럼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쪼개면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직관적으로 상상을 하고 강의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면 다 좋은 내용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으로 묶어놓으면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저처럼 장기 강의하는 경우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단기 강의를 하는 경우라도 꼭 쪼개서 커리큘럼을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 강의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한 4개, 6개 정도의 커리큘럼을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 커리큘럼 안에 작은 커리큘럼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재테크 계기만 적는 게 아니라 재테크 계기 밑에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목돈을 모으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돈 모으는 방법 아래에 짝대기로 어떻게 저축하고 대출 갚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방법 아래서 주식 투자랑 금액 투자하는 법. 사실 그렇잖아요. 투자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적어놓으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이것도 보통 FAQ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Q&A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해놓으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게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놓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도 사실 되게 흥미롭고 듣고 싶은 그런 커리큘럼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 강의, 그러니까 30분, 1시간, 2시간 정도 한 단기 강의도 커리큘럼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지 마시고 큰 커리큘럼 안에 작은 커리큘럼을 함께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쪼개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더 예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부끄럽지만 27살에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구매할 때 어떻게 책을 구매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점에 우리가 갔어요. 그럼 책을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우선 이 제목에 흥미를 느끼면 우선 책을 집어들겠죠. 그리고 책을 넘겨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나요? 바로 목차를 보죠. 목차를 봤을 때 쓱 보잖아요. 이렇게 쓱 보면서 우리가 책 살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목차에 정말 하나하나 이 목차가 전부 다 마음에 들어야지 이 책을 사시나요? 아닐 거예요. 이 목차 중에 이거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지면은 구매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목차처럼 강의 커리큘럼 쪼개져 있어야 내가 궁금해한 내용들이 강의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 강의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구매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된다는 점,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 예전 커리큘럼, 그 8회차, 9회차로 돼 있던 그 커리큘럼과 지금 한 50회차로 나눴던 그 커리큘럼 봤을 때 그냥 쪼개져 있다 말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카피라이팅이에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달랐었거든요. 광고에서 글을 멋지게 쓰는 걸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광고 문장을 만드는 카피라이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을 해보는 걸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주제 찾기가 아니라 돈이 되는 강의 주제 찾기. 그리고 강의할 때 복장 규정이 아니라 매력적인 강사로 보이는 법.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강의 마케팅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강의를 잘 파는 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너무 밋밋하게 카피라이팅을 한 것보다 오른쪽처럼 이렇게 조금만 더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을 하면은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을 여러분이 카피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시면서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 커리큘럼을 기획할 때 밟은 단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먼저 커리큘럼 초안을 기획을 했죠. 제가 앞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저도 벤치마킹이랑 고객 니즈 이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해서 커리큘럼 초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괜찮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5명한테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수정을 해서 커리큘럼을 최종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문구로 제가 그다음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력적인 문구로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처음에는 강의 내용만 생각해서 어떤 내용인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문장을 수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그 문장이 매력적이면서 또 이해가 잘 되는지를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매력적인 것도 중요한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이 강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이 단계에서 타인한테 피드백을 한 5명한테 또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매력적이고 이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듣고 싶은지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프린트를 쭉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제가 한 2장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프린트를 해서 눈으로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마지막 단계는 좀 아날로그식으로 프린트를 해서 한눈에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면은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한눈으로 책상에 두고 보면은 이 전체적인 그림이 눈에 더 보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엔 항상 프린트를 해서 컨펌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과정을 거의 한 여기 2번부터 6번까지 이 과정을 진짜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커리큘럼 수정만 한 30번이 넘게 전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처음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구매를 하고 싶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 강의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만 이 강의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 커리큘럼만 봐도 굉장히 커리큘럼 작성에 좋은 사례로 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커리큘럼을 카피라이팅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너무 과하게 어그로를 끄시면 안 됩니다. 강의는 절대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어그로를 끄면 안 됩니다. 수강생이 생각하는 강의 내용과 내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불만족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커리큘럼 카피는 절대 어그로면 안 되고 내가 준비한 내용을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매력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어렵거나 있어 보이는 말 이런 거는 조금 비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를 만드는 마케팅 방법 6가지 이렇게 써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밌는데 세일즈 콜 투 식스 체인?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이 진짜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커리큘럼 중에 내가 어떤 이 단어를 밀고 싶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호기심 유발 차원 플러스 내가 이거 만든 단어다. 내가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건 상관없지만 커리큘럼 10개가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금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했다. 좀 의미 없는 차별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구매율을 낮추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커리큘럼 참고하시면 당연히 제일 좋고요.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든 커리큘럼이니까. 그리고 클래스유 가보시면은 베스트 강의 커리큘럼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몇 개 커리큘럼 보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한 번 더 인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미션은 없지만 제 강의가 끝나면 제 강의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클래스의 베스트 강의 커리큘럼만 한번 집중해서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봐보시면은 더 여러분이 오늘 강의 내용을 복습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리큘럼 문구 작성하실 때 고민 있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Q&A 할 거니까 그때 커리큘럼 보여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1대1 코칭 여러분 다 하실 때 그때 제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고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수강생 커뮤니티 만들어 놨죠.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A, B, C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커리큘럼이 좋냐라고 투표를 받아서 다수가 선택하는 커리큘럼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기획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드디어 이제 오늘의 요약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땡땡땡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우 잘게 쪼개라. 네, 매우 잘게 쪼개야 된다. 책을 살 때 제가 예시 들어드렸습니다. 2번, 커리큘럼 문장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장을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를 카피라이팅 해라. 매력적으로 카피라이팅 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하지만 어떤 거는 제가 지양하라고 알려드렸죠? 이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과한 어그로나 있어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문장 쓰는 거, 그런 거 절대 지양해라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드디어 오랜만에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를, 커리큘럼을 기획을 드디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하실 거니까 필기구 또는 메모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메모장 같은 거 준비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미션이 있으니까 시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고 나서 영상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가 커리큘럼 챕터의 마지막입니다. 항상 끝까지 완강 다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커리큘럼 마지막 챕터에 여러분 기획을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